안녕하세요. 커피 인톡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종 사연에 즐겨 듣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최근 후덥지근한 날씨에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사연에 빠지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제 삶에도 영화 속 순간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과의 만남은 처음부터 특별한 인연으로 시작되었어요. 제가 30대 중반일 때 오래 다녔던 회사를 그만두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평소에 꿈꿔왔던 중국으로 홀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혼자 비행기를 타고 멀리 가는 것이 처음이라 긴장했어요.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낯선 곳에서 혼자 있을 때 제 모습이 참 낯설었어요. 지난 10년간 몸담은 회사에서 지쳐서 힘들었기 때문에 그토록 갈망했던 여행이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마음처럼 쉽지가 않더군요. 어느 날은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동네에 유명한 찻집이 있어서 그곳을 방문해 봤어요. 거기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 보았어요. 그러나 뜬금없이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상황에서 놀랐어요. 누군가가 채가방을 통째로 가져갔어요. 언제 누가 가져가는지도 알 수가 없고 어디서 가져가는지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황망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일을 하는 5년 행인들이 이런 일을 하다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저 찻집을 벗어나 이미 벌어진 상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눈물만 나왔어요. 구도를 주저앉아서 엉엉 울기만 했었죠. 게다가 제가 있던 곳은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곳에서 겪은 일이라 어쩔 줄을 모르겠었어요. 우는 저를 향해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말을 건넸어요. 혹시 한국 분이세요? 왜 여기서 울고 계신 거예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해초 한국 사람 아니에요. 저는 찻집에서 정신없는 틈에 누가 칠가방을 통째로 훔쳐갔어요. 그 가방 안에는 여권과 여행 경비용 모든 것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기 전에 낯선 땅에서 한국말로 괜찮냐고 물어보는 그 남자에게 순간 의지를 받아야 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있는 건지 주기 대사가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그곳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물이 조금 줄어들게 도와준 그 사람이 정말 천사처럼 보였어요. 혼자 실한 키에 반듯한 인상을 가진 남자는 한눈에 보아도 여성들이 좋아할 것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서슴없이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는 모습에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 남자의 도움을 받아서 사강까지 갈 수 있었고 그곳에서 여권도 새로 발급받아서 카드와 휴대폰 등을 모두 임시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 연락처라도 받아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그러지 못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서 박물관에서 구경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어제 그분 맞으시죠? 지금 여기 계신 것 보니까 그래도 바로 한국으로 가지 않으시고 계속 관광 중이시군요. 세상에, 여기서 다시 하게 돼서 덕분에 그래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어제 작은 다음 문을 해야 했는데 시편을 찾았어요. 직업까지 전부 음성으로 하는 바람에 오주 식사는 오두게 해결하셨나요?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하실래요? 이 근처에 괜찮은 딤섬집이 있거든요. 아, 도움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다 깝니다. 너무 감사하긴 한데 사야 하는데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만난 곳도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한국인 둘이 있는 곳으로 이적하여 왔는지 여쭤봐도 괜찮겠다는 뜻이신가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보죠. 그렇다면 신세진 구도 조금 이야기해볼까요? 친절한 분과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조부보다 7살이 많은 분이었고 여기 계신 고모께서 이곳에 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가족들과 오랜만에 모여 모임이 있어서 와 계셨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곳이고 최근까지도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매우 작은 지역이어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중국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신기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를 알아가게 되었다.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서도 그의 성격이 독특해서 특별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중국에서 서로를 만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에 잘 돌아가길 바라며 헤어졌다.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첫 해외여행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도움 덕분에 여행 일정을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국에 돌아온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맞닿아지지 않았다.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지 못해서 중국에서의 추억은 그냥 저편으로 남겨둘 생각이었죠. 귀국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까 싶었는데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창밖에서 누군가 제 방향을 향해 시선을 보내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을 따라보니 중국에서 만난 친구였어요. 바쁘게 버스에서 내리고 그의 안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전히 여기 있었죠. 이렇게 우연한 만남이 얼마나 드문지요. 다시 만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그분의 연락처를 받지 않아서 얼마나 후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상상도 못했어요. 진정한 위기에 처한 것 같아 보여요. 만약 될 경우 오늘 저녁을 제가 사고 싶은데 시간이 괜찮으세요? 우리는 한 달 만에 다시 만나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며 긴 시간을 함께 했어요. 다소 독특한 만남을 통해 빠르게 가까워졌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게 되었어요. 연애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는 저와의 연애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정말 신중하게 대했었는데 그 모습에 더욱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중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게 되어서 병원을 갈 때 40분 정도 걸렸어요. 근데 저는 부탁을 한 적도 없었는데 엄마께서 병원에 갈 때마다 그를 모셔다 드리고 모시러 가는 정성을 보여주셨어요.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가 큰 채로 살아왔는데 그의 다정다감한 모습은 마치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요즘 시대의 장모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엄마를 그렇게 세심하게 돌보는 남자가 어디 있느냐며 오히려 우리 집에서 결혼을 부추기는 분위기였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와 결혼하지 않을 이유가 딱히 없었어요. 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결혼 이야기를 먼저 꺼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되었어요. 엄마는 우리가 빨리 결혼했으면 하는 눈치를 시도하던데. 오빠 생각은 어때? 오빠는 위주적으로 생각이 그렇고 우리 그냥 후딱 결혼해버릴까? 아, 내가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하기 서미안해.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가 아직 생각이 없어 보여서 말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우리 결혼식은 안 하는 게 어때? 그냥 가족들만 모아 조촐하게 하면 좋겠어요. 결혼식에 들어갈 돈으로 다른 것을 하는 게 더 교육적인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은 어때요? 저도 예전부터 결혼식 같은 건 허례허식으로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생각해봤는데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도 잘 맞을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우리는 결혼식 없이 양가 부모님들만 모시고 식사 자리를 마련한 뒤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말 긴장하며 살아왔지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오래 알고 지냈다는 듯이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시어머니는 우리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계시면서 젊은 나이에 이혼을 해서 홀로 남은 아이들을 키우신 분이셨어요. 그만큼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렇기에 제갈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제공해주신 내용을 보고 정확한 한국어 문법 구조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알아서 잘 살래요. 에서 두 사람이 너희끼리 잘해 파세요 뭐? 아니 사람이 너한테 손 벌리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한테 손 벌린다고 생각하면 어떠냐고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같이 살다가 손을 주도하면 엄마에게 봐달라고 추천을 받아볼 생각이에요. 어머님께서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혼자 하는 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에바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겁날까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니들이랑 같이 잘 생각해 주시니까.
아버님과들의 활약을 보면서 불편해하시는 모습에서 언해를 느낀 적도 있지만 시간이 해결해줄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시어머님이 간섭을 안 하시면 오히려 복된 일이라고 여기는 게 흔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결혼한 후에 저에게 연애 때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잘 해주시는 아버님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생각이 들 정도로 저에게 큰 행복감을 안겨주었어요. 남편은 제가 회사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하니까 주말이면 머리를 식히러 놀러 가야 한다며 인근 바닷가에 주말 고구마를 먹으러 가기도 했고 빨래나 청소 등 집안일을 대부분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이 나타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매일같이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걱정되는데 그만두고 우리가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구조라는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어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지만 네가 라는 말에 가치 있는 것 하나는 좋겠다. 잠시라도 떨어져 있기 싫은 게 내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계속 회사에 다닐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엔 우리가 더 장사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하나씩 해보면서 차츰 늘어가는 게 소중한 것 같아. 아, 제안 당신과 함께 하는 거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의 제안을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어찌되었든 한 회사를 계속 다닐 것도 아이가 생기기 전에는 남편과 같이 장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있는 돈을 모아서 사거리에 자리가 생긴 그곳에 작은 치킨집을 사게 되었어요.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닭을 튀기고 남편은 홀서빙을 하는 날도 있었고 반대로 하는 날도 있었지요.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서로 싸우지 않고 조잘조잘 떠드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기뻤는지요. 일하는 동안 뇌를 함께 맞대어도 처음부터 다툼이 없는 것이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익숙하지 않아서 서툴렀지만 조금씩 능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지도 실수를 연발하지만 저녁에 맥주 한잔 하면서 우리는 아까 참 잘해해서 웃고 넘어가기도 했죠. 우리가 떨어져 있는 날인데도 제가 아주 가끔 친구를 만날 때를 제외하고는 없었어요. 어떤 친구는 제게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있다가도 오빠 오빠 하면서 남편이 좋아. 나 같으면 하루에 10번도 넘게 썼을 것 같은데 너도 참 대단하다고. 요즘 그런 남자가 오드쏘야. 잘생겼지. 와이프밖에 모르지. 화도 안 낼 거야. 경마에서 네가 복과 준 건 줄 알아? 오빠 좀 더 잘해줘. 알겠어. 나도 잘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근데 오빠는 친구를 만나지 않는 편이에요. 항상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피하곤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가끔 동료들과는 만나는데 오래된 친구들과는 만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는 내가 친구들보다 학교 친구들과는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생각해보니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부끄럽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그랬거든. 몸이 작고 마르고 해서 노력도 삼기 딱 좋아지 뭐해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미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뿐이에요. 유난히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은 평균 몸무게보다 키도 큰 편이고, 덩치도 상당히 큰 편인데, 어렸을 때와는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굳이 그런 것을 물어봤던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총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었던 제가 미안해요. 지금은 매우 잘생겼고 그런 과거가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당신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만약 지금 만나면 다들 놀랄 거예요. 남편이 무안해할까봐 괜히 말을 돌려봤어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종종 어머님이 잘 계시나 인사를 드리러 가곤 했었어요. 치킨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셔서가 튀겨낸 닭 한 마리를 싸들고 가면 참 잘 되셨거든요. 뭘 이런 걸 자꾸 싸우고 그러니 너네 먹고 살기도 바쁠 텐데. 내다 놔도 돼. 그이가 시켜서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뵙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애차 맘 어머님.
근데 저 옆에 약통들은 다 뭐예요? 지난 봄부터 한 번 여쭙고 싶었었는데, 얘 어디 편찮으신 거예요? 아, 별거 아니야.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저녁 때 다 되어가는데 떠도 가봐야 안 싸겠니? 빠르게 들어가 봐주세요. 제 질문에 어머님은 괜스레 약통을 들며 쑥주머니를 체계가게로 가보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어디선지 편찮을 쉬면서 제가 걱정할까봐 말을 아껴주는 듯 보였어요. 평소에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서 진통제를 나보다도 더 싶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 했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가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저희 둘만으로는 장사를 이어나가기에는 조금 버거워져서 알바생도 고용하게 되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몇 달 정도가 지나서 어머님에게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집으로 찾아갔죠. 조용히 누르자 답이 없는 것 같아서 문을 두드려 봤는데 오히려 옆집에 사시는 분이시나 아시나요? 아이된 며느리씨는 구전 말씀 안 하셨어요. 반면 어머님은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재는 계신 거 아니시죠? 보통 초인종 누르면 곧 나와 보시는데요. 아니면 아마 시어머니 어디로 이사를 가셨는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가서요. 두 번째 집은 이미 쓰고 있어요. 이사를 가셨다던데요. 어쩐지 이사 전에는 미묘하게 다르셨지 않나요? 글쎄, 하도 황급하게 나왔어요. 어디로 이사를 가냐고 말도 못했죠. 뭔가 조만간 이사를 갈 것 같다는 느낌이었고, 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이사를 가신다는 소식에 너무 놀라서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나 남편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랬더니 남편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많이 놀라더라고요. 우리가 엄마를 너무 소홀히 대해왔던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대체 어디로 가셨는지 아무것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마 엄마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고요로 가셨던 고수. 뭐야 그 얘기, 남편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맞는 말이었다. 그리고 계속 남편의 이야기를 듣자 내가 너무 놀라웠다. 당신도 엄마가 집에 약통이 잔뜩 있는 것을 봤는데 사실 엄마는 예전부터 훌진이랑 피해망상으로 병원에 꽤 오래 다니셨다. 꽃은 그때 내가 창피해서 말하지 못해 숨겼는데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셨다. 어린 시절에 집을 뛰쳐나가셔서 지금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 당신이 엄마 집에 가도 좋아하는 눈치를 살펴보지 않았을 것이다. 아마 당신이 엄마를 해치려 한다고 엄마는 실망스러워할지도 몰라요.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누구든 자신을 때리거나 분리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다는 망상이 심했어요. 그래서 나도 엄마가 배는 최대한 차를 안 가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상태인지를 진지하게 알기 때문에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그 불안한 눈빛들에는 전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수사람이 오래전부터 겪어온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한 기분이었어요. 그럼 어머님의 명령이 돌아오지 않을까요? 글쎄, 두고 봐야겠네요. 그 너 어디에 계신 건 발이 계시고 계실 거야? 스스로 국보가 되어 내지가 강한 분이셨고 들어봤지만 어머님의 그 많은 약통도를 보면서 저는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싶었어요. 제 호의가 누군가에게는 악으로 느껴진다는 생각에 참 죄송한 마음이 되었고 애써서 그 마음이 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부디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품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소문 없이 저희로부터 잠수를 타버리신 이후 남편은 참 힘들었어요. 자신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머님께 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고민하고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어요. 그 이후 3년이 지났는데 저희는 그 동네에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채용을 하며 장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고용하면서부터 남편과 저는 번갈아가면서 쉬기도 하며 이전보다는 개인 시간을 많이 보내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고 남편이 나이가 있으니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었지만 생각대로 아이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에 대한 조급함을 느끼면서 있던 책의 남편은 다도 당신 꼭 닮은 아이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그만이야. 당신이 몸 상하게 하면서 임신하길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신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수정관이나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신도 아시듯이 주변에서는 이미 나이가 있는데 왜 아이를 가지지 않느냐며 최근 자주 물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이 먼저 나를 감싸 안아 주곤 했어요. 이런 남편과의 아이를 가질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도중에 남편이 갑자기 복통으로 고통을 호소하며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급히 응급실로 이송했더니 맹장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긴급 수술이 필요해서 곧바로 수술실로 이동했고 저는 남편이 병실로 들어가 안정을 취하는 것까지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결혼 이후 처음인 것 같아서 참 허전한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까지 조용해서 나 쉬고 있어도 어딘지 의약소에서 들린 한기가 마음속까지 느껴졌어요. 갑작스러운 수술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지친 상태였고 쓰러지듯이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다음날 해가 완전히 뜨지도 않은 새벽에 누군가 이 집 문을 마구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까지 초인종을 누르는 건지 놀라면서도 겁이 났어요.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인터폰을 통해 문 너머의 사람을 바라보니 익숙한 얼굴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어요. 엄마, 무승부해서 왜 멍청한 짓을 했죠?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는 한겨울인데도 땀을 흘리면서 불안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전에 한 일에 대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엄마가 자신의 상상 속 피해를 입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엄마, 들어오세요. 어머니를 해치지 않을 테니까 왜 그러시는 건가요? 하는 식으로 말하려고 했어요. 엄마는 내 발언을 무시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손에 가시가 되어 검은 비닐봉지 안에 뭔가 가득하게 든 것을 지시했어요. 저는 대화할 새도 없이 그분이 이 말만 남기고 호련히 떠나셨거든요. 허연, 이거 받아.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열어봐. 그동안 진짜 얼굴은 따로 있어? 그리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더 오래 있을수록 내 목을 조여올 거야. 가능한 빨리 도망쳐. 너무 무서운 말을 하고 떠난 어머님 때문에 나까지 손이 달달 떨리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상상되지 않았어요. 나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님의 말대로 문을 이중 작품한 채로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봉지를 여는 순간 나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질렀어요. 봉지 안에는 각종 사진과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잔뜩 들어있는 썼던 봉투 안에는 남편의 실치가 들어있었어요. 내가 보니까 그 봉투 속에는 남편의 결혼 사진들이 들어있었는데 나를 비롯해 처음 뵌 여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 사진들 가운데 4명의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들에게도 나에게 베푸는 것처럼 호의를 베풀며 근접한 적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을 몰랐던 이유는 남편이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상태로 살고 있었고 이것을 비롯해 여러 이유로 결혼식을 거절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는 아이가 생기면 그때 하자고 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들로 인해 모든 일이 그렇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동지 안의 내용물을 꺼낼 때마다 경험을 금할 수 없었어요. 또한 이전에 결혼생을 했던 사람이 쓴 온유한 소 같은 것도 있는 것이죠. 남편은 알고 보니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계집질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같이 웃고 사람 목숨까지 위협하는 조폭 같은 인간이란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소년 시절에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소년로까지 다녀던 사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본인도 법을 어기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게 보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정관 수술을 한 사실까지 기록된 증거가 있었어요. 거기엔 시무가 써 넣은 쪽지가 한 장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모든 증거들을 시어머니가 사는 집에 가져갔습니다. 나는 그 짐을 쥐고 도망쳐서 친정집으로 갔다. 그 집에는 한시에도 더 이상 누구도 있을 수 없다고 했어. 친정집에 도착해서 바로 접근 금지 신청을 했고 잠시 후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을지 말지 고민하다가 어렴풋이 받은 전화기 너머 소리는 검은 봉지를 주고 호련히 떠난 것처럼 들렸다. 너는 지금 도망쳤어. 그 집엔 아무도 없어 라는 말도 들렸다.
애초에 지금 친정집으로 도망쳤어요. 어머니, 모든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그동안 너에게까지 말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얼마나 속이 탓을 했는지 알아. 그 놈이 자기 과거를 너에게 닦아버리면 나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위협을 하는데 그 꼴이 고지 예비란 말과 닮아 있어. 그 인간이 날 싫어하는 말했거든. 근데 어쨌든 너랑은 좀 오래 살다 씻겼어. 원래는 키로 10년이고 6개월도 안 지나 스집 온 모습이 나와서 놀랐어. 그리고 너희처럼 결혼할 때 나 모시고 살라는 그 말이야? 그 놈이 나한테 더 먼저 와서 같이 함께 할래 하더라고. 산다고 해도 확실히 없애버리겠다는 용기를 내는데 어차피 나는 무서워서 같이 살자고 하지도 않았겠지만 걔가 그런 인간이야. 또 그 놈이 나를 정신병자로 몰고 가려 했어.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그렇게 요구해왔어. 내가 복용 중인 약들에 대해 정신과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단순히 병원에 머물게 놓을 사람으로 여겼었거든. 그 약들은 불면증의 증상을 완화해주는 약들이어서 말야. 너에게는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것도 모두 거짓말이야. 결코 그 놈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돼. 사실 제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아프시다 보니 책에서의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만 제가 보았던 그 사진들까지도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제가 봤던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가 전부 드러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야만 했는지 알아도 모르겠는데요.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로 취급하면서도 제와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것인지 남편이 제가 짐을 싸서 도망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월까지 친정에 뵙고 조에게 우애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5m밖에 안 떨어졌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 엄마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상 그런 거짓말을 하고 샤워할 당시에는 나한테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달라 했습니다. 믿음직한 사람의 말조차 모두 의심해야 했는데 점점 더 비상한 상황에서는 손수건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했어요. 혼자서는 살 마음도 안 들 정도로 절박했지만 마음이 급하게 된 제게 다행히도 흥신소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니 그 사실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허구인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어쩜 이런 희생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소년원 출신이며 그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어요. 중도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허망한 곳에 발을 디딘 이야기로 보여요. 병원 기록을 보면 전갈 수술을 한 것도 사실이고요. 첫 번째 결혼 생활은 임의형 실험으로 7개월 동안 이어졌는데 아이랑 연락해보니까 술을 마시면 사람을 욕하고 존을 올리던가 봐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시험적으로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입 기록을 살펴보면 중국 쪽으로 자주 다녀왔네요. 이 정도의 기록이면 아마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경찰이 아니면 이를 파악하기 힘들어 보여요. 아, 그리고 의뢰해주신 그 약은 불면증과 불안장애를 개선하기 위해 7일 동안 복용하는 거 맞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이네요. 아참, 그런데 이 지역 출신이란 분은 아니에요. 처음 만났을 때까지는 책에서 동양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조작된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니 내가 그동안 누구와 같이 살았는지 알 수 없어서 혼란스럽네요. 매일 가르쳐왔던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며 나를 왜 그렇게나 감싸면서 소개하고 둔 건지 이유를 알게 되자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서 거짓말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요구했어요. 미안해. 미리 말하지 못해서. 전에 한 번 언급한 적 있던 걸 기억해? 아버지가 안 좋은 행동을 많이 보셨다고. 그 관점을 보고 살아왔다는 게 내 이유야? 넌 피해서 말한 거요. 너와 나, 우리의 삶을 정리해왔고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너는 이전에 만난 여자들과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해. 그럼 내가 본 것이 사실임을 말해야만 해. 근데 정규의 대답을 왜 안 하냐고?
아이를 바라는 욕망을 안 가지고 후회하는 게 내 특징이었고, 내 뒤로 동안 이야기했어. 내게서 봐서 더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그런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이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그 전 사람들과는 달라 네가 주는 감동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시 만나고 난 후 나의 행동도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중국에서 처음 당신을 만난 때 정말 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당신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보, 내 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하츠, 내 진심을 믿어주세요. 오정희 님께서 말씀하신 게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 속은 어지럽게 되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신중히 굽히고 남편의 지저분한 행동에 대해 생각해야 해요. 과거의 부경 사례를 신고했어요. 제가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남편은 매일 저희 집을 찾아와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며 목을 조르겠다는 말을 했어요. 몇 년이 지나면 얼마만큼 편안하게 살 수 있을지 보상을 받겠다는 의도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을 경찰에 요청하고 문자를 통해 사람을 괴롭히는 행위까지 했어요. 마침내 본성이 드러났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어요. 측은지심을 느낀 채 나 자신이 한심스럽다고 느껴질 정도였어요. 하지만 보복에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떨고만 있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악용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이를 근절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선처 없이 강하게 대응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 쪽에서도 더 이상 뭐라 하지 못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당신이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뒤에 숨어서 벌벌 떨고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 엄마한테도 이런 구질구질한 짓은 그만호, 그분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세요. 그러니 저희는 시원하게 이혼을 했답니다. 사실 이혼이라고 하기에도 못한 것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관계없었으니 제 집에서 나와서 금이 아니었죠. 함께 운영하던 가게 NGO도 일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기로 충분히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출소 이후에도 보호 감시를 받아야 해요. 저의 근처에 놓을 수 없는 입장이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 있었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냐고 모르는 상황에서 나에게 용기 내어 신고해줘서 고마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단장을 바꾸라며 그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께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신고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남겼고 그가 마지막으로 두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때 트라우마로 인해 이혼을 했고 2년 동안 정신과를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병행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많이 호전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4년이 넘게 지났어요.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어요. 전 남편이 저에게 보복을 할까 두려운 마음보다도 그곳에서 했던 전 남편과의 기억이 너무 많아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서 손님을 봐야 한다는 느낌이 자꾸 들기도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에게 봉수를 건네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쯤이면 그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겠죠. 그의 진짜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지도 모르면서 물리고 있던 것이죠. 당시에도 무서우셨을 텐데 제가 용기를 내도록 도와주셨던 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는 자격증을 따서 작은 회사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들어왔고 격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지나는 이런 경험이 얼마나 마음 편하고 좋은지 미처 몰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말했던 대로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참 영화 같은 일이에요. 그 사람을 만날 때는 멜로 영화처럼 호소스럽게 시작했지만 헤어지는 모습은 영화처럼 호로로 끝나는 게 문제이긴 하죠.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커피 타이밍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